자,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개장 전에 있었는데 시세는 지금 조금 약한데 IT 경우에는 미국의 빅테크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들 과연 무엇이 포착되는지 IT 좀 들여다볼까요? I can do it.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목요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런 날은 방송하기 싫죠. 네, 오늘 369 하시는 되게 슬프더라고요. 아나운서 분들이. 참 현실적인 건데 네. 이런 날은 그냥 접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네네, 딱히 맞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그렇죠. 시장 현실이 이런 걸. 그리고 네. 오늘만 이렇다라고 한 건 아니고 그저 누적되어 있던 거. 근데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들은 있지만 막상 직면해 보니까 조금 그렇다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나가겠죠, 당연히. 네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짧게 빨리 지나가면 더 좋은 거고. 근데 좀 진부하고 지루하게 늘어지면은 지치는 건데 그래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또 솟을 만한 빛을 발할 만한 기업들 찾아놔야죠. 어떤 기업을 보시고 계신지. 네, 이제 모빌리티 혁명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네. 그래서 MC넥스라는 회사 간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전기차는 이미 뭐 주류적인 범용이 돼버리고 거기에 이제 특화돼서 살아남고 독보적이려면은 전장이 가야 되고 네. 전장의 핵심은 당연히 자율주행일 거고 자율주행의 포인트는 뭐 카메라 모듈이죠. 네, MC넥스인데 네네. 자, 우리 MC넥스 요즘 조용합니다. 네네. 일단 어떤 기업인지 네네. 기업 소개 좀. 네, 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 주력인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장 카메라,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이제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이제 자동 초점을 맞춰주는 액추에이터라는 구동계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문 인식, 뭐 얼굴 인식 같은 생체 인식 이런 쪽 매출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주력은 스마트폰 카메라 쪽입니다. 네, 현재까지의 주력 상품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이렇게 되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장으로 당연히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하려고 분준히 교차하고 있는 과정일 거고. 자, 그러면은 스마트폰 업황이 여전히 부진하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뭐 당연히 중국일 거예요. 소비 네네. 시장이 워낙 크니까. 중국 시장도 그렇고 모바일 사업 부분이 조금 정체되어 있어서 이 MC넥스도 영향을 좀 받고 있죠. 네, 뭐 그동안 이제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3분기 들어서 굉장히 턴어라운드가 나름 좀 세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보고 있고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최근에 그 폴더블 저기 라인업들이 생각보다 판매량이 괜찮고 G 플립. 네네, 맞습니다. 뭐 폴드 같은 시리즈들이 괜찮고 그리고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S23 펜 에디션이라는 그 약간 그 프리미엄보다 약간 그 가격을 낮춘 그 제품 라인업이 있는데 여기 메인 카메라를 납품합니다. 그쪽이 이제 수혜가 3분기에 좀 많이 잡히면서 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실 근데 MC넥스는 요즘 뭐 우리가 탐방을 가본 지 꽤 오래돼가지고 뭐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이 그나마 이제 뭐 차별은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구조조정이죠. 대거 인력을 막 해고 있잖아요. 그런 고정 비용들이 이제 이런 실적으로 약간 착실하고도 할 수 있는데 MC넥스는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좀 정리를 한 부분들? 네, 뭐 구조조정,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이게 스마트폰 업황이 하루 이틀 안 좋아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난 3년 동안 계속 역성장을 했고 이게 매년 이제 판매량이 15억대를 찍고 나서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이제 열심히 구조조정했고 대신에 자동차 카메라 쪽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동차 전장 카메라 매출 비중이 3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도 폴디드 줌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에는 폴디드 줌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 이 카툭티 네네. 카메라가 뒤에 툭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이걸 줄이려고 폴디드 줌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자동차야 좀 튀어나온다고 뭐 네네, 그렇죠. 물론 이만큼 튀어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이게 그 사실 내구성이 좀 약해요. 폴디드 줌이나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동차는 워낙 내진동성이나 그렇죠. 뭐 이런 돌 같은 거 맞습니다. 튀고 그런 것 때문에 적용하기 너무 어렵고 그 폴디드 줌 쪽으로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 폴디드 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액추에이터가 기존에 VCM, 보이스 코일 모터 이런 방식이 안 되고
엔코더 타입이 필요해요. 볼 가이드 방식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삼성의 어떤 원천 특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화전자하고 삼성 통신기술연구소가 이제 개발한 건데 이 그 엔코더 타입의 그 액추에이터를 하는 회사가 자화전자하고 MC넥스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MC넥스가 이 사업을 왜 가지고 있게 됐냐면 삼성 원래 내재화 라인이 있었어요. 베트남에. 그걸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그걸 구조조정하면서 이제 MC넥스에 매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폴디드 줌을 하려면 엔코더 타입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회사가 2개. 그러니까 이제 항상 폴디드 줌 쪽에서 약간 저가 모델, 중저가 쪽으로 내려오면 MC넥스도 여기에 서플라이 체인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카메라 하여튼 튀어나오는 거 근데 이제 배율 광학으로 이제 먼 거리를 몇 배로 줌인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모든 전 세계 뭐 모바일 업체들이 하고자 하는 거니까 하물며 아이폰도 지금 뒤에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 얇게 카메라를 이렇게 폴디드 줌. 네. 지금 말이 꼬였는데. 자, 다음 질문. 자율주행차의 눈을 담당하고 있다. 눈이 카메라 모듈이 그죠? 네네. 전장 부분 사업의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올해 전장 사업 쪽은 전년 대비해서 45% 성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거죠. 네. 올해 이제 한 2,500억 정도의 이제 매출을 보고 있고 수주 잔고는 지금 1조, 2조 수준으로 굉장히 수주 잔고도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25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본격 적용됩니다. 네. 레벨 3가 되면 카메라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센서, 상식적인 카메라. 거죠. 그렇죠. 그리고 카메라의 퀄리티도 좋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단순 뷰잉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센싱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눈처럼. 그게 이제 레벨 3부터 본격화가 된다는 거고요. 기존의 차량 카메라는 100만 화소, 200만 화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800만 화소까지 높아져요. 그래서 부품 단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기아차의 EV9 같은 경우가 이제 레벨 3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MC넥스가 납품하는데 그게 기존 카메라 대비해서 몇 배가 비쌉니다. 5배 이상 비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네. 그 요즘 이제 차량의 대부분들 많이 적용이 되는데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이제 주차 파킹을 하거나 할 때 보면은 화면에 이제 내 차가 나오고 어라운드 뷰 주변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카메라로 비춘 다음에 사각지대가 없이 그 센서로 다 조합을 하는 형태. 네네. 그죠? 맞습니다. 그게 더 발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당연히 사각지대에 있으면은 그 사고는 끝장이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이런 뭐 위의 환경, 바닥의 환경 이런 것도 다 카메라나 아니면 레이더 뭐 이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얘기 다 하면 안 되고 네네. 네. 전장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거는 약간 하이엔드 자동차 쪽이잖아요.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은 중저가 쪽으로도 굉장히 모멘텀 하나가 나왔는데요. 뭐죠?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DAS라고 해서 지금 레벨 2 자율주행차 기술이 이게 의무화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대표적으로 EU 같은 데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네. EU에서 지금 내년 7월부터 신차에 대해서 ADAS 적용을 의무화했어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차량 카메라 시장이 2억 1,8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네. 2억 1,800만 대인데 그러면 여기 신차가 8,250만 대로 하면 대당 한 2.6대, 2.6대 정도 세대가 차에 안 들어가거든요. 카메라가. 근데 이 제재 규제들로 인해서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단순 계산해도 이 그 의무화로 인해서 늘어나는 물량이 지금 5,600만 대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다른 국가에서도 점점 더 ADAS 쪽을 의무화한다라는 거죠. 내연기관 차도. 그리고 전기차는 당연히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기본이 돼야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MC넥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호기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 실적 전망은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네, 3분기 실적이 올해 제일 세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매출 의외로? 네네. 매출 2,200 돌아서나요? 네, 턴어라운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1분기가 한 28억 정도 이익을 냈고 네. 2분기가 적자 25억 정도 나왔거든요. 벌어졌군요. 그래서 상반기 해봐야 한 3, 4억 정도밖에 못 벌었는데 3분기 한 100억 정도 이익 내. 이 회사는 버는 것만큼 R&D 투자를 또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던가요?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쪽은 R&D를 많이 안 하면 이쪽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정부는 R&D 비용을 줄이지만 기업은 그래도 계속 해야죠. 네, 그렇죠.
생존하고 걸렸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 매출 2,250억, 영업이익 100억 정도 보고 있고 올해 연간으로는 매출 8,900억, 영업이익 17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4분기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속된 말로 망가진다고 해도 기본 빵은 하는구나. 네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주 시장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거칠고 러프하지만 이 우여곡절을 견뎌내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탑5 촬영 카메라 업체예요. 그렇죠. 네. 극단적으로는 망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주가 많이 밀리면은 이쯤 돼서 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회사. 네네, MC넥스. 맞습니다. 네. 자, 정규 질문은 끝났고 이제 추가 질문으로 애플이 이제 궁금합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고 이제 실적 발표가 뭐 아직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시장을 좀 돌려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 AI를 이제 모든 기계에다가 넣는다 그랬죠. 네네. 그 요즘에 가장 좀 핫한 키워드가 온 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예요. 네. 그동안 AI라 그러면 다 서버 쪽만 봤잖아요. 서버 클라우드에서 이제 엔비디아 GPU 가지고 막 구축하는 것 쪽만 봤는데 이제는 점점 우리 스마트폰이나 PC나 자율주행차나 이런 쪽으로 엣지 단에서 이제 그 온 디바이스 AI가 구현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걸 연산을 서버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해서 통신으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챗GPT한테 질문 넣고 이게 답변 나오는 게 답답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뭐 어떤 어려운 기본적인 난이도의 거. 연산은 서버에서 하지만 쉬운 것들은 그냥 디바이스 자체에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여기 이제 칩을 넣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이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인텔이 새로 내놓은 CPU 메테오 레이크에도 기본적으로 그 AI를 연산할 수 있는 NPU가 2개 블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디바이스에 기본적으로 그 AI가 어떤 지원이 되는 칩들이 들어가게 되면 고성능 메모리가 또 필요해지는 거죠, 옆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엣지 디바이스 쪽에 HBM이 또 적용될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자,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은 이제 AI를 거쳐서 통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애플의 디바이스는 이제 음성 인식이나 시리 같은 도구들이 애플리케이션이 좀 더 발전할 것 같고, 네네. 삼성도 빅스비 네네.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을 대규모로 단행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애플이 네네. 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리가 생성형 AI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갈아엎을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유지해서 바꿀 수 있을지 이걸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어쨌든 AI 서버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AI 서버를 사려고 하니까 지금 엔비디아 칩을 사야 되는데 엔비디아 칩이 쇼티지죠. 네. 그러니까 애플이 점점 진짜 온갖 긁어 모아서 올해 하고 내년에 2,000대, 3,000대 정도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버 한 대당 8개 H100이라는 칩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은 6억 2천만 달러 정도 지금 예산을 배정해 놓고 내년에는 47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년에 많이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H100 칩을 지금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이 있거든요. 이제 블랙웰이라는 B100 쪽을 들으셨구나. 네, B100을 빨리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EQ부터 B100이 좀 풀릴 텐데 여기에서는 애플이 좀 많은 물량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같은 가격인데 가성비가 뛰어난. 그렇죠. 라고 하대요. 그렇죠. 3나노가 적용됐고 그리고 기존의 H100 같은 경우는 HBM 용량이 80GB거든요. 네. 근데 B100은 192GB예요. 그러니까. 네. 용량은 더 훨씬 엄청 높아졌는데 네.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뒤에 주변에 H100은 HBM이 4개 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B100은 6개 붙는다고. 맞습니다. 뭐 8개? 네, 8개 정도. 6개에서 8개? 네네. 네, 제가 알기로는 6개. 네네. 그러면은 또 뭐 하여튼 하이닉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 조금 뭐 시장 영향을 받아서 좀 둔화된 것 같은데 네. 조금 그래도 이 연출을 놓으면 안 되겠다. 네, 뭐 생각보다 뭐 영업이익이 좀 빠지긴 했거든요. 그 가이던스보다 매출은 잘 나왔고 이익은 좀 덜 나왔는데 이게 인텔 솔리다임 그거를 이제 이번에 그 포함시켜 가지고 네, 그런 거고 디램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쾌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시느라 고생했고요.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